세월호 추모 집회에서는 마음을 울리는 발언, 공감을 이끌어내는 주장들이 참석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하고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희생되거나 실종된 분들은 마지막 순간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발언, 무능하고 무서운 정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엄마들이 나섰다는 주장, 스스로를 기레기라고 칭한 현직 기자의 고백 등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발언, 또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촉구 범국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학교 담장 너머에서 분노하고 시원할 수 6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남윤철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 당시 난간에 매달린 채 학생들에게 일일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며 구조활동을 벌이셨습니다. 그는 방 안에 물이 차오르자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있는 학생들을 비상구로 인도하며 대피시키는 등 끝까지 학생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희생되셔 돌아오셨습니다. 김웅현 선생님께서와 박윤근 선생님께서도 학생들과 같은 4층에 계시다가 사고 발생을 하자 객실로 들어가셔 제자들의 탈출을 도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5층에 머물러 계셔서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웠던 여자 선생님들도 주저없이 4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7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지혜 선생님은 사고가 나자 아래층 제자를 구한다며 선실로 뛰어내려가셨고 지난 3일 구명조끼도 입지 않으신 채 4층 객실에서 발견되셨습니다. 3반 담임이셨던 김초원 선생님도 자신이 생일이었던 사고 당일날 5층에 머물다 이지혜 선생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희생되셨습니다. 이 선생님과 김 선생님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기간제 선생님이셨습니다. 9반 담임이셨던 최혜정 선생님은 5층에 머물다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학생들에게 문자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나가고 선생님이 나갈게 라고 글을 남기시며 학생 10여 명을 구한 뒤 끝내 희생되셨습니다. 4층에 머물러 계셨던 고창석 선생님은 사고 직후 곧바로 제자들의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고창석 선생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시며 배에서 탈출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2반 담임으로 5층에 묵고 계시던 전수영 선생님은 생사의 갈림길에 전화를 건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며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신 뒤 학생들의 탈출을 시키다 실종되셨습니다. 1반 담임이셨던 윤이나 선생님도 5층에 머물다 동료 교사와 함께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셨다 실종되셨으며 양승진 선생님도 구명조끼 입지 않은 채 학생들을 돕다 물에 빠지는 모습을 학생들이 목격되었지만 아직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침몰 당시 빨리 나와라, 이쪽으로 나와라 소리치며 학생들을 탈출시킨 뒤 구조되었으나 200여 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힘이 벅차시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달라며 학생들의 희생을 자책하던 강민규 교감선생님도 단원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십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끝까지 하셨습니다. 지난 15일 희생자 학생 유가족 선생님분들께서는 희생되시거나 실종되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순간 천사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충남지구 다음에 방송차 어린이 준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끝까지 밝혀라! 끝까지 밝혀라! 내 새끼들 다 살려내! 내 새끼들 다 살려내! 엄마! 세월호 안에 아이들이
그 간절함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톱이 뭉개지도록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유리창을 쳐대며 마지막까지 불러댔을 엄마. 우리들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의 생사가 오가는 그 총각의 시간에도 너무도 무지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 처참하게 수장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한 미개한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눈앞에서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이 무능하고 무서운 정부를 믿고 눈물이나 흘리며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하시는 기레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레기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난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체념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신문하는 KBS, MBC, 한국 언론 그곳에 선언이 되어서 국민들을 구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안에 더러운 화물이 있다면, 넘치는 화물이 있다면 덜어내는데 힘을 못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든 시청자, 모든 언론 소비자들이 그 안에 평형수가 되주십시오. 선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저희도 잊혀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300명의 사망자를 만든 단 한마디였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알 수 없는 은색 차량이 와서 저를 찍어가고 경찰이 와서 당신이 하는 건 추모가 아니라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이제 딸이 중학생이 둘이 있는데요.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총체적으로 이번 세월호 사고가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인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확실히 규명을 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아무런 대책도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민 한 사람 가슴 아프고 통탄스럽고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부조리한 것도 많고 직접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왜 도와주지 않고 막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데 그냥 답답한 것 같아요.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할 수 없이 좀 답답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경찰들이 이야기하는 뭐 정치적 시위도 아니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더더구나 이 부분은 전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이렇게 버스로 막아서 못 지나갔어요. 아까 이렇게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지난번에 그 뉴스에서 유가족분들 청와대 왔을 때 이렇게 경찰들이 뺑 둘러싼 사진도 봤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건 정말 어떻게 그분들 다 막 몸과 마음이 다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을 어떻게 도로 안에 해놓고 그거를 그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지 싶어서, 도대체 이 나라 경찰과 정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왜 국회의원을 뽑아요?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잘하면 저희 엄마들 집에서 아이들 밥해 먹이고,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도닥여주고, 살림하고,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좀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엄마들이 거리로 나온 게 과연 뭐냐? 정치로 해결해야 될 것을 정치로 못 풀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치 선동을 운운하는데, 그 지금 정치 선동 운운하면서 우리를 이상한 세력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핑계로 삼아서 정치 선동을 하려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정치 선동을, 그런 정치 선동, 거짓으로 그 가득 찬 정치 선동은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동참해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